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코인을 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국내 코인 거래소 1위인 업비트 화면입니다. 업비트에서 여러 코인들의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화 시세로는 3,930만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달러로는 29,700불, 이렇게 29,700달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 화면을 보니까 2017년도에 500만 원에서 거래되던 것이 2022년도에 7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가격대에서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자, 비트코인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재테크 수단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게 할까요? 아니면 역사의 한 페이지만 장식하고 사라지게 될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인문학적인 개념을 결합시켜서 안내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태민이라는 분인데, 오태민 교수님, 이분이 최근에 책을 지으셨거든요. 그 책 제목이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겁니다. 부제로는 미중 패권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규칙, 이렇게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책의 가격이 무려 55,000원이에요. 참 사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지정학과의 관계, 그리고 달러와의 관계, 그리고 인문학적인 연관성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이 책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장은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분투,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세계 체제의 비용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지정학으로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역시 비트코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정학의 시대가 돌아오다라는 이 타이틀,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지정학의 시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 책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오태민입니다.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하나씩 안내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의 시대가 돌아오다. 자, 역사의 휴일이 찾아오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역사의 휴일,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1990년대부터 2010년 무렵. 냉전이 종식되고 휴일 같은 시기를 이제 역사의 휴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학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역사의 휴일 이후에 이제 지정학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 지정학의 시기, 그것은 이제 2010년 이후를 말하죠. 지정학의 시기는 2010년 이후에 오는 시기, 역사의 휴일은 끝나고 지정학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지정학의 시기, 그때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오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럼 지정학의 시기는 무엇인가? 이 지정학의 시기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바로 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밑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저자는 이 지정학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이란 인간의 분열에 지리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분열에 지리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그러면 이 지정학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리적인 분열도 분열이지만 뭔가 세계가 하나로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 분열에 미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 이 전쟁과 관련된 거.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금융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융의 분열.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책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자, 역사의 휴일 동안에는 뭔가 세계적으로 생존 규칙이 있었죠. 근데 익숙해진 생존 규칙과 결별한다는 겁니다. 작별한다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바로 긴장감 조성되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정학 이해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제 질서를 떠받치는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것이죠. 예,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패권에서 지구의 바다는 하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것에서의 이제 분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역사의 휴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점차 다시금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패권 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글로벌 패권이 가능했던 것은 이자율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시기에서 이제 저금리 시대에 익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채권과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이 비싸다는 말은 금리가 낮다는 말이다. 이제 저금리 시대가 주어졌다는 것은 안전한 채권인 미국의 채권이 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금리 시대에 채권이 비싸다는 말은 금리가 낮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자율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저금리가 계속해서 주어졌었죠. 저금리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었고 이때도 초저금리 시대가 주어졌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코비드 19가 나타나면서 이 코비드19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또 저금리 시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분위기였죠. 왜 그랬습니까? 상품의 교역이 원활했습니다. 상품의 교역이 원활했어요. 중국은 상품을 싸게 공급하는 공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싼 상품을 미국과 유럽이 소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로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을 해왔어요. 상품의 교역이 원활하고 또 저금리 시대가 주어졌고 그리고 기축 통화는 달러였죠. 달러 하나로 미국이 전 세계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위기가 도래할수록 세계는 안전자산인 달러로 피신을 했죠. 그만큼 달러의 수요는 계속 있었고 전염병의 확산이라든지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기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달러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있어도 큰 영향을 줬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미국에서부터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미국이 달러 하나로 무심하게 세계에 관여를 해왔는데 이제는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어떻게 판을 바꾸는가? 자, 근데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 전쟁에 관여를 했는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반테러 전쟁의 경우 근데 이런 전쟁들이 발생할 때에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미국 내부에서 세계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계 전쟁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반테러 전쟁. 전 세계 테러를 막고자 하는 미국의 그런 의지가 결국 미국을 분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전쟁에 참여하면서 미국을 분열시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관계된 것들에 참여를 하지 말라고 계속 내부에서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쉽지 않다. 손을 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갈등이 있죠. 내부적으로는 세계 문제에 손을 떼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중국이 이렇게 컸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키웠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정학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지정학적 행보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위협을 주고 있죠.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달러와 지정학의 관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안목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차트만 놓고 오르내림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과의 관계,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비트코인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저자는 지정학적의 움직임과 관계에 대해서 비트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뭐라고요? 지정학적 위기와 같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 비교적 자유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이 지정학적 위기와 같은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일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히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관계와 어떠한 연관이 있고 또 달러와 어떤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그런 관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